일단 구성학을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구성학이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는지, 또 다른 여타학문하고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겠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나한테 딱 안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되는 학문하고 이렇게 좀 사랑에 좀 빠져야 돼요. 나도 그쪽에다가 마음을 줘야 그 학문도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지. 뭔가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처음에 어떤 학문이 나한테 맞을지 이거를 알고 시작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주변에 많은 그 동양의 역술 체계들이 있는데 비교적 이 구성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명리나 이런 주류 어떤 이런 거에 비해서 관련 서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특별하게 어떤 비선 채널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크게 많이 다양하게 명리 서적 같이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거나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또 그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비교적 이렇게 거리가 좀 멀어가지고 그런데 가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방에 이렇게 계시는데 마침 하나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상담 내용이나 저한테 이제 문자로도 오고 이해 안 되는 거 이제 교재나 강의 듣다가 인강 듣다가 그렇죠. 연락이 오면 모르는 번호가 있다가지고 이렇게 응대를 해보면 누구누구의 부인 되는 사람인데 동영상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이제 연배도 지긋하시고 이러시는 게 네, 같은 어떤 그 공유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분 되시는 분이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나머지 인생의 나머지를 이렇게 뭔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구성 너무 좋다고. 구성 딱이라고. 나랑 딱이라고. 그러니까 그분하고 인연이 맞으신 거예요. 그분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구성이 어떠한 학문 체계이고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겠는가, 활용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9구자이고 별성자를 씁니다. 의미가, 그렇죠? 9구자에 별성자. 그러니까 그냥 스탠다드하게는 이제 구성학이라고도 하고 여기에 이렇게 구성기학이라고도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구성학, 구성기학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 학문의 그 연원이나 근원도 상당히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구자를 쓴다라는 것은 뭔가 이게 근원되는 근간이 되는 어떤 그 베이직이 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이제 다른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양 학문의 이러한 상수학의 출발점은 하도 낙서입니다. 하도 낙서, 낙서인데 특히 이 학문은 낙서에 베이직을 두고 있어요. 낙서에. 그러니까 낙서에서 이제 문항팔계도 나왔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낙서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낙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서남북 정위, 유위까지 하면 이제 팔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복귀께에서는 건태리진, 손감, 간곤이었더라고 하면 문왕팔계도에서는 위치가 좀 바뀌어지거든요. 용마에서 나온 그 상징 체계가 그 상징 체계가 이렇게 뭔가 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건감, 간친, 손이, 곤태로 해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낙서는 현실적인 인사의 문제, 인간의 지금 어떤 현실의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의 변화작용을 캐치하고 설명하고 포착할 수 있는 그러한 이론 체계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낙서의 그 팔방 위에 있는 이런 방위적인 개념,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원 연원은 문왕팔계로 보는 거죠. 문왕팔계로 보는 건데 지금 뭐 문왕팔계가 뭐다 어떻다 이런 거를 뭐 내가 크게 이렇게 뭐 알아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 연원이 출발점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시작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 각각에 차지하고 있었던 방위의 개념들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덧붙인 거죠. 즉 이렇게 복휘팔계든 문왕팔계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괴상이 8개로 팔방위로 드러났다라는 것은 이미 그 기본적인 토대가 거기에 깔려 있고 내재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토라고 보는 겁니다. 토, 바탕, 터전. 마치 이 대지가 있고 토가 있고 땅이 있어야 여기에 건물도 올라가고 사람도 디디고 살 수 있고, 그렇죠? 뭔가 나무나 초목도 동식물도 살 수 있고 존재할 수 있고 이렇듯이 이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구성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근원적인 팔방위의 에너지를 내가 좀 이해하고 활용을 하는데 토도 작용력을 끌어낸 거예요. 현실적으로 작용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궤에 없는 가운데 자리까지를 하나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어때요? 구성이다. 9개짜리를 만든 거지. 원래는 8개에서 8궤, 팔방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를 중궁을 더 가시를 시킨 거죠. 이래서 이게 구성이다. 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별성자인데요. 별성자인데 이제 구성학을 이해를 할 때 본질을 이해할 때 이렇게 뭔가 그 이건 체화용이라는 거는 동양 학문 체계에 어디든지 다 작용하는 거거든요. 주체와 객체, 자주체와 외물객체. 그러니까 이런 체용 관계가 일체이면서도 양용이다. 하나의 모습이면서도 쓰임은, 작용은, 작동은 각각으로 작동을 한다. 만약에 사람이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라고 하면 몸체라든지 중요한 부위에 머리라든지 또 어떤 사고 정신적인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몸체나 몸통만 가지고는 그 체의 의도를 실현시키거나 구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활동하는 사지가 있고 작용해주는 뭔가의 단위들이 같이 결부가 돼 있어야 그게 그 자체의 존재성이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체인데 그 체가 각각으로 분파돼서 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체와 용이 따로 떨어져 있느냐?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거를 1년이라고 하는 거를 체로 본다라고 하면 하루는 하루에도 목화 금수에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 밤이라고 하는 용의 작용력이 있어요. 하루가 어디 가는 게 아니죠. 오늘이 기축일이고 내일이 무자기축 경인일이라고 하면 기축일, 경인일의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에너지의 흐름들이 각각 작용력이 그 시점에서는 다른 거죠. 아침에 해 떠오를 때, 동틀 때의 모습 다른 거고 저녁에 해질 때의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체하고 용으로 나눠질 수 있는 건데 또 하나의 체 안에서 틀 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체와 용의 작용들은
불가 분리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붙인 거는, 그러니까 요 이름이 구성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별성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이 뭔가 본래 머무는 집이 장소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별이 머무는 장소를 뭐라 그런다? 궁이라고 하는 궁. 집궁자, 궁궐할 때, 팰리스 할 때, 궁. 그래서 본래 그 궁에는 그 성이 있는 거죠. 그 궁에는 성이. 예. 근데 각 그 궁에는 그 몸체가 되는, 주체가 되는 성에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 체계가 있다라는 거죠. 상징 체계. 이 상징 체계가 어디서 나왔느냐? 문왕 8괴에서. 그냥 문왕 8괴 이전에 기본적인 기본 8괴에서 나온 거예요. 단지 위치만 바뀐 거지. 문왕 8괴는. 복귀 8괴에서 문왕 8괴로. 근데 그 기본적인 이미지는 8개. 건태리진, 손강강곤, 건감간진, 손이곤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상징의 의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가풍이 있고, 그 집에 음식 맛이 있고, 그 집에 가장의 어떤 성향이 있고,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의 뭔가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고, B라고 하는 집에 갔을 때, C라고 하는 집에 갔을 때 어때요? 각각의 다르겠죠. 특장점들이, 구분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분점의 시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8괴의 각각의 건이 갖고 있는 거, 곤이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그게 주역의 그런 괴의 상에 대한 부분의 시초나 단초들이 있습니다. 천지 자연의 입장에서부터 동식물의 상황에서부터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의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거를 부연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 이면에 일맥상통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메인이 되는 기본 상징 체계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상징이 본래 궁에 있는데 그 궁의 장소, 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궁에서 본래 그 집의 가풍에서 젖어들고 자라고 거기에서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기에 원래 주인이 있어요. 원래 주인. 원래 그 주인을 뭘로? 숫자로 다시 치환했어요. 숫자로. 그러니까 숫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이 숫자가 뭔가 이게 체와 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기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어떤 궤적이나 궤도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서 순환 반복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륭화복이 순환하고 반복하듯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하듯이 그렇죠? 아침, 저녁, 밤이 반복하듯이 그렇죠? 그런 반복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순환하는 와중에서 각각의 그러한 집의 형태, 그러니까 집이 주인이 있다라고 하면 각각의 주인이 있어요. 원래 가풍을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의 원래 살던 사람도 있어. 근데 세월은 시절은 자꾸 변하고 돌고 도니까 이 집주인이 다른 집에 이동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자기의 본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럼 또 그 집에 있던 사람은 그 집 주인은 또 다른 집으로 옮겨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어떤 이런 거기에 가가지고 나랑 원래 구조가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어떤 희귀나 기륭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진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육효의 학문 체계다, 주역이다라고 하면 이건 육진법 같은 걸 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개를 이렇게 상하로 배열을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시공간의 변화 질서를
이렇게 추구하는 이런 학문 체계라고 한다라고 하면 또 명리는 8글자를 천간지지로 이렇게 이 위치로는 8군데잖아요. 그렇죠? 기둥으로는 4군데 연월일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배열을 해서 각각의 서로 작용하는 이러한 그 작용력, 메커니즘 이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 구성은 9진법인 거예요. 9진법. 9진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은 구성이 보는 방식은 이렇게 9번의 순환 배수로 해가지고 돌고 돌아간다. 돌고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이렇게 구성기학이나 기하, 뭐 구성술, 구성점, 구성방위학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불리워지는데 이렇게 구성학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기원을 조금 보면 그래도 내가 이걸 알고 뭐 시작하는 이런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태동된 학문인 건 맞습니다. 하도 낙서 중에서도 낙서 베이스로 이렇게 되고 있다가 일본의 일본 서기에 보면 요때 서기 600년경에 그때 일본의 스이코 천황 시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이제 일본하고 백제하고 문물 교류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때였기 때문에 백제의 승려였던 관록이라는 사람이 역본, 천문지리서, 둔갑방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에 전했다라는 일본 서기의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그 둔갑방술이 이렇게 구성학이다. 구성학 베이스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600년이니까 1909년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000년 정도 이런 시차를 갖는데 일본에서 한 1300년 이 정도 1400년 이 정도 시기를 거치고 나서 1900년대 초반에 1909년에 명치 연호 42년에 이렇게 중흥을 시킨 소노다 신지로라는 사람이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외연을 확장을 해서 체계화시키고 이래서 이렇게 쭉 지내다가 비교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학술 체계 중에 상당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구성이.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정도 전후. 지금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된 학문 체계는 아니죠. 아닌데 어쨌든 어떤 내용, 그러니까 구성학도 구성인데 구성들이 상당히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심플하면서도 명확해요. 명확해요. 이것도 그래서 상수학의 일종인 거죠, 그렇죠? 상수학의 일종인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9개의 구진법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의미들이 이런 상징 체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베이직은 출발점들이 주역에 있는 개사전에 있는 이런 거를 출발점으로 합니다. 근데 이걸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는 그죠? 내가 얼마든지 영감으로 작동하고 작용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외워서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고 기본 같은 거는 외우는 게 맞죠. 특히나 이거는 내가 통변에 대한 응용력, 그죠? 영감력, 이런 것도 어떻다? 상당히 그러한 이렇게 재능이나 역량이나 능력들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도 내가 좀 이해도나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깊었을 때 그게 가능하겠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그 양반 책도 좀 절판이 됐는데 일본에서 사업을 하던 일설에는 사업이 잘 안 됐대요. 근데 배석현 씨라고 일본 가가지고 구성학을 공부하고 요즘에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전파를 시킨,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런 연원이나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학문 체계이다. 비교적 보면 이렇게
뭔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조금만 내가 관심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상징 체계를 내가 뽑아낸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유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이지예요. 뭐 어려운 무슨 이론이 있거나 막 머리가 막 아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교재를 봐도 이거 뭐 이 정도 조금 동양 공부한 사람들이면 명리 공부한 사람들이면 그냥 수월수월하게 이렇게 소화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그런데 이게 어떤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너무 긴장도를 너무 놓고 시작하시면 안 된다. 세상 공부가 쉬운 공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설에는 반대예요. 구성은 웃으며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사주는 사주를 뭐라 그러더라?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지. 딱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각각의 그 학문들의 특징이 있는 거야, 특징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학으로서의 그러한 체계를 갖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집중을 해서 이렇게 매진을 하시는 자세가 중요하시다. 이런 거고, 단 기본적으로 그 문왕팔계를 원래 아신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궁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궁이 원래의 문왕팔계도의 팔괴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팔괴의 기본적인 뜻, 의미, 여기서 파생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는 좀 외우시든지 아니면 내가 깊은 이해도를 갖는다든지 이러시면 좋습니다. 주역 공부를 조금 하시거나 이 괴상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링크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부연 확장 돼가지고. 근데 그런 게 조금 내가 낯설다 싶으시면 초기에 이렇게 처음에 개념을 좀 잡으실 때 그런 부분들을 깊이 해가지고 그 개념 정립을, 그러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동양 공부는 상 공부인 거예요. 상 공부. 내가 상을 얼만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 풀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가 내가 이렇게 같은 걸 배워도 얼만큼 내가 잘 활용하느냐. 이런 측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왕팔계에 나온 거를 궁에다가 그대로 붙인 겁니다. 그대로. 문왕팔계를 보면, 문왕팔계가, 그쵸? 이렇게 보면, 요 중궁을 빼고, 요렇게 팔방위에, 이렇게 건궁에 보면, 이렇게 중심점으로 돼 있지만, 이렇게 건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건괴. 그래서 이거는 양괴로 이루어지죠. 그쵸? 양괴로 있어서, 이거를 그냥, 이건 나중에 뭐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건삼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뭔가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외울 때. 건삼년. 세 개 꾀가 이렇게 연결됐다. 그래서 건삼년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꾀는 문왕팔계를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 개 중에 뭔가 하나가 특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개가 다 연결되어 있거나 세 개가 다 끊어져 있거나 말고 나머지는 2대1 구조로 다 돼 있어요. 2대1 구조로. 그렇죠? 근데 2대1 구조로 보니까 이거는 감꾀인데 자, 이게 우리 명리에서 보면 방위로 보면 이거 자, 오, 묘, 유잖아요. 그렇죠? 좌우묘유잖아요. 그대로예요. 이궁은 화, 감궁은 수. 그렇죠? 진궁은 목. 그리고 태궁은 금. 이거 좌우묘유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대로. 그 목에 대해서 화에 대해서 수에 대해서 그러한 이미지, 그러한 속성, 그러한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괴상을, 연원을 거슬러가지고 괴상을 놓고 보면 감은 위아래가 끊어져 있고 중간이 어때요? 중간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중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죠? 건삼년 그리고 감중년 이렇게 얘기하고